안녕하세요. 저는 청바지 객단 5기 단장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피치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강연을 우선 하기 전에 왜 이 주제로 제가 스피치를 강연을 하게 되었냐면요. 우리 지난 여름 캠프였죠. 학생 9명이 이제 여름 캠프 때 학생 강연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스피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자신 있는 스피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강연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요. 자기소개와 그리고 스피치란 무엇인지, 스피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가 이제 어떤 건지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같이 원고를 작성해 봐야겠죠. 원고를 작성할 때 강조법과 연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발음이 걱정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줄 예정이고요.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다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겠죠. 무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은지, 손은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무대의 공포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 자기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발표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어떤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금과 같은 촬영을 한다거나 2023년에도 여전히 학생 강연 여러 번 해본 바 있고요. 특히나 작년 2023년 10월 달에는 세바시 강연을 나가면서 이 스피치라는 게 무엇인지, 또 강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세바시에서 제가 교육받았던 그 자료들을 약간 좀 되살려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스피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란 무엇인가로 했을 때, 스피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목적에 맞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스피치를 준비하실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이 스피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스피치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저는 한 문장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대중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원봉사 해보자 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어렵지 않아요? 라는 한 문장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놓고 나서 스피치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면 좀 원활한 스피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피치를 준비할 때에는 여러분들 소설 읽어보셨죠? 소설에도 스피치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좀 청중들한테 많이 듣게 잘 호응을 유도하고요. 스토리로 재미있는 본론, 그리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 넣어준 다음에 클로징, 인상 깊은 뭔가 감동이 남는 그런 클로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그 3단계 구성 방식 중에서 두 번째인 이 스토리를 어떻게 좀 잘 구성을 해볼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같이 해보자면요. 스토리텔링 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주인공과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를 뭔가 잘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은 메시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닝 아까 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첫인사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을까 말까 결정하는 순간은 첫인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인사 반드시 중요하고요.
첫인사를 어떻게 열까, 오프닝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10가지의 단어를 추천드립니다. 칭찬.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토요일날 아침에 이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러면 칭찬하는 거죠. 아,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칭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고요. 공감. 여러분 토요일 아침부터 많이 힘드셨죠? 저도 조금 피곤한데요. 이런 식으로 공감. 그리고 유머, 전문 용어, 뉴스, 뭔가 새로운 빅 뉴스 있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뭐 이런 빅 뉴스 같은 거. 그다음에 질문, 이미지, 키워드,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는요, 제가 세바시 강연을 갔을 때 조금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걸 준비하셨냐면요, 오프닝부터 수화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뭔가 수화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했었다, 이런 경험을 스피치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화가 음악이랑 같이 퍼포먼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중들이 어떻겠어요? 관심이 확 쏠리죠? 네, 그런 퍼포먼스나 게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먼저 보시면요, 스토리텔링 순서입니다. 진짜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딱 한 문장으로 전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원봉사를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에피소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기획단이 있겠죠?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나열을 해줍니다. 그 이제 나열 다 했으면 그 중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조금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목과 같은 키 컨셉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석과 같은 자원봉사 경험이라는 것으로 제목과 같은 키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컨셉을 기반으로 스토리 전개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제가 보석과 같은 자원봉사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보석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을 메시지와 당연히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딱 정리하고 최종으로 대본 딱 작성하고 스피치 기술이 조금 더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 이제 오프닝도 잘 열었고 이제 스토리텔링도 잘했고 제 에피소드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아, 아닙니다. 우리 클로징 같은 경우는요, 인용구로 마무리하거나 또는 이성보다는 감성.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여러분 공감하면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클로징에는 많은 말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말을 아끼면서 뭔가 여운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인용구로 마무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애드립 자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피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피치가 무엇인지 알았고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원고를 직접 작성을 해봐야겠죠? 원고를 조금 작성해 보겠습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작성했으면 좋겠을 만한 부분인데요. 바로 강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는 그 형광펜 색칠하는 것처럼 뭔가 강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빨간 색깔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하잖아요. 근데 말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가지 강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다른 부분보다 강조할 곳에 힘을 더 많이 주는 건데요. 예시를 들자면요, 혼자서 자장면을 시켜 먹은 적도 많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크게 강조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음성을 작게 낮춰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강조법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세 번째로는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말을 천천히, 뭔가 낮춰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으려면 먼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조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강조법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사용하면 좋아요. 잠깐의 침묵을 통해서 돋보이게 만드는 강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마칠 때마다 성공을 다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법도 배워봤으니까 원고를 이렇게 강조법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원고를 이렇게 막 작성했어요. 다 작성했다. 이제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연습해야겠죠.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전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대,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하고 스피치를 하는 이 무대는 전부 다 계획된 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는 무엇을 말하고, 이 타이밍에는 PPT를 넘기고, 이 타이밍에는 이 동작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지만 그래도 뭐 눈 깜빡이거나 뭐 시선 처리나 이런 것까지 하나 다 계획된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을 한다면 이게 계획된 연출이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공부할 때, 조금 1등 할 때 언제까지 해야지 1등 하는지 좀 막막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스피치 연습하는 거는 딱 연습해놓고 나면 딱 드러나요. 완벽해지거든. 자, 그럼 이제 연습하는 방법 세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해진 분량을 타이머로 맞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